민선 10기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이 든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의 도시계획 전반을 심의하는 곳.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구성된 9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김인재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부동산 시장의 숨은 시세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네. 예,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회고 더군다나 네. 최근처럼 부동산 때문에 그냥 네.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숨은 실세는 아니고 예. 숨어서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위원회인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이 사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죠. 서울 시민이 살다 보면 그 안에 인구적인 증감의 소요들, 그다음에 예. 교통량의 증가, 예. 주택의 수요, 예. 문화, 교육, 또 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집값의 문제로 시민들의 집값 불안에 안정적인 노력을 위한 부동산 정책, 예. 그다음에 서민들의 주거 공급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예. 정책들을 수립합니다. 예.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의회 고유의 역할인 가장 중요한 조례 개정을 하고 예.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심사 또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가 정책을 잘 입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 공동적인 행정적 책임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의 최우선 과제를 네. 두겠다라고 계속 일기 이기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벌써 10년째인데 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은 이전의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방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또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체감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전의 도시 전면 철거의 재개발 방식에서 사람 중심 또는 공동체의 파괴, 예. 그다음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선 1기 박원순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도시 재생이라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복원,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 아마 사회자나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서울역 고가의 7017 보행도로라든지 예. 수십 년간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었던 마포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가 예.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 비축기지로 전환이 되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양도성 주변으로 해서 한 22개 정도 되는 노후 주거지에 저층 주거지를 재생화시켜서 마을이 활력을 얻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신문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서 네. 제가 속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임 오세훈 시장 때는 네. 임대주택들이 5만 가구 이상 만들었는데 네. 1, 2기를 통 틀어서 네. 박원순 시장 때는 네. 5만 호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 댓글을 달고 싶었거든요. 아니 훅 때려 부시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지으면 얼마든지 짓지. 네. 네. 그렇지만 이전에 그 생태계를 갖다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거기서 뭔가 네. 좀 새로운 곳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네. 또 임대주택을 갖다 공급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굉장히 참 네.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그게 들어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전에 예. 전면 철거 방식과 대규모 개발하다 보니까 숫자는 확실히 보이죠. 네, 숫자의 카운트는 올라갔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 안에 원주민이라든지 서민 약자들은 예. 내쫓기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가는 카운트는 늘었었지만 사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공공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의 자식들이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예. 어떤 정책적인 좋은 효과보다는 예. 반면에 안 좋은 효과들이 많이 발생해서 도시 재생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고 예. 그 유형에서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회복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도시 재생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빈집에 대한 재활용을 네. 이제 요즘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매입된 빈집 네.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2019년 내년 6월까지 예. 서울시에 있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단수됐던 빈집이 1년간 유지된
한 1만 8천 호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네요. 봤을 때는 아니 집값 비싼 서울시에 무슨 빈집이 있어라고 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빈집의 발생 유형은 다양한데 예. 이전에 재정비 사업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예. 신축이나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의 슬럼화가 되고 사회 예. 문제가 됐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요. 예. 2019년도에 400채를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하고 예. 그곳을 어떤 것은 신축, 어떤 것은 리모델링 예. 이런 것을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창업 활성화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지역의 청년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빈집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은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제 빈집을 싸게 그 매입을 해서 네. 이제 도심안에서 뭔가 새롭게 그 공급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뭐 이미 위원장님께서 그 발의하신 그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네.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역이 완전히 범죄화, 네. 우범지대가 돼가는 것도 개선할 수가 있고 네. 또 장기간 그걸 방치해 놓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그런 조례안의 그 어떤 발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기간 노출되었었던 뉴타운 정비 사업이 해제가 되냐 안 되냐 예. 이런 장기간 지속됐던 사업들이 예.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운데 보는 그 빈집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 지역에 흉물이 되는 거죠, 그냥. 흉물이 되고 지역의 갈등 유발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서울시가 매입해서 또는 관리하고 활용하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주거난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예. 빈집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행하게 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예. 이 사업이 우리 국토부의 빈집 및 활용 관련된 특례법까지 적용되게 되어서 이제는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예. 사업으로까지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청년 그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제공되는 그 주택하고 이 빈집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년주택의 사업들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30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역세권 주택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 규모의 아파트형 정도의 형태의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요. 예.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때 공공에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확보하고 예. 민간에서는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8년간 예. 시세의 80%로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하게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빈집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빈집을 매입하고 예.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정책으로 임대주택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형과 공급에 대한 차별이 조금 존재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2030 적극적으로 그 네.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네. 그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네.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적극적인 있겠네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 역세권의 범위가 좀 확대되면서 네. 그 청년 임대주택 사업에 네. 뭐 도출 달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던데 어떻게 네.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2030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를 250m로 한정했는데 이것을 예. 100m 늘려서 350m 범위까지 넓혔습니다. 예. 이전에는 250m 범위일 때는 9.6제곱킬로미터였는데 예. 100m를 늘려보니까 한 12.7제곱미터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아하, 예. 거기에서 10%만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 12만 7천 호가 늘어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예. 늘어나고 그중에 이전보다는 한 3만 천 호가 더 늘어나는 긍정적인 예. 공급의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시내 안에서 그렇게 주택들을 만들면은 굳이 네. 뭐 그린벨트 깨가지고 네. 신도시 또 만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거는 후손에게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물려줘야 될 자산들을 우리가 먼저 써버리는 경우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철학적인 가치로 우리가 근접할 수 있을 것 없고요. 예. 역세권 안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일단 가까이 있잖아요. 네, 전부.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에 대해서 시간도 근데 신도시는 교통이 시간도 오고요. 엄청나게 걸리고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 지역의 활성화 또 어찌 보면은 청년들이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지역 기반의 경제 효과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저희는 국토부나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청년 안에 신혼부부들도 포함되는 거 포함되고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서울시가 2019년 내년에 공적 임대주택으로 47,200호가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한 12,000호 정도 들어가고 예, 예.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한 7,000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예. 사회주택, 협동조합, 다양한 유형의 청년 주거가 내년에 한 2만 호 정도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예, 예. 네, 서울시에서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효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급하고 예.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종로 고시원 화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주거의 네. 어떤 그 소외된 그 마지막 계층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이 몰려가는 곳이 고시원인데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뭐 판잣집 뭐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고시원이라고 하는 도심 속의 어떤 열악한 주거 공간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그 기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 참사 이후에 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지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정책 안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고시원은 청년들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기능으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참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는 간이 스프링쿨러라든지 화재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이 예. 문제가 2009년 이전에 고시원으로 사업 등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의무 제도가 폐지되고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소급해서 적용을 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2년서부터 지금 한 222군데의 스프링클러 화재 경보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 1,08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9.1 고시원 화재 사고도 2015년도에 예.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임대차에 무슨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한다 이래 버렸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 예.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고 예. 또 일부는 고시원을 우리가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로 적용하고 그러니까요. 임대주택으로 보급하는 사업을로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고시원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아무리 스프링클러를 단다 그래도 거기서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네. 이제는 이전할 수 있게끔 돕고 네. 그리고 거기를 매입하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네. 차라리 좀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쪽의 방침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중앙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이 8월에 문을 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컨트롤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25개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각 예. 구에 하나씩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고 예.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이 컨트롤 타워와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예컨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예. 사회복지재단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거 안정 지원을 하게 되고 예.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예. 진행하는 역할을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그 자치구에서 네. 정보를 다 모으면 그렇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다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네. 분배를 한다거나 이런 네, 조정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진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근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산은 충분하진 않지만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 참여 사업도 늘리고 있고요. 예.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체감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예. 정보 전달, 주거복지 전달 이런 예. 체계들을 정책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성장과 고실업 때문에 예. 생활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이런 막중한 경제 여건과 침체 여건 속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최근에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공급의 안정과 서민 주거나 주거 복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화재나 아니면 다양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건강관리 또 유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겨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 따뜻한 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서울 시민들이 최소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네. 우리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조금 더 이제 주거에 대한 안심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